안녕하세요, 학년 여러분.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우리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에 외교 전략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외세 침략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계속 이어지던 와중에 나라 밖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서양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진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프랑스가 쳐들어온 병인 양요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병인 양요는 병인년 1866년이 병인년이거든요. 병인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서양 세력의 그런 서양 세력과 했던 전쟁이라는 뜻으로 병인 양요인 겁니다. 자, 병인양요의 주역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거든요. 요렇게 하면 안 되겠고, 요렇게 합시다. 프랑스 국기를 하나 그려줄까요? 프랑스 국기를 그려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보죠. 귀엽게. 프랑스가 삼색국기인 건 다 알죠? 삼색인 건? 뭐, 얘기를 하자면, 오늘 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12시 25분에 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왜 이렇게 주말은 정신이 없을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정신이 없죠? 하긴 여러분들은 주말에 이거 안 보겠다. 그죠? 어쨌든 선생님은 이렇게 주말에 이거 찍는다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자, 프랑스 국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프랑스 표정을 하나 그려주자고요. 프랑스. 당시에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국적의 선교사들이 떼죽음,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병인 박해라고 하거든요, 그걸. 천주교가 아주 사악한 종교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그 천주교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을 구실로 하여 프랑스가 쳐들어왔고, 사실 이건 구실이었고, 이들이 원했던 목적은 무엇이냐? 통상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문을 열고 우리랑 같이 무역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우리랑 통상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한반도 지도를 하나 그려주죠. 조선이에요. 프랑스가 와서 우리랑 통상하자고 했더니 조선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선이 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싫어. 우리가 왜 니네랑 통상하니?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통상 안 해? 그리고 우리 선교사도 죽였어? 싫어? 그러면 전쟁이지. 그렇게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쳐들어왔냐? 강화도. 우리 몽골군 할 때 배웠죠?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오는데 이때 당연히 뭐 우리나라가 프랑스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때 양헌수 장군이 이끄는 그 부대가 활약을 펼치면서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대가 물러나게 되는데 각종 문화재 있죠? 그리고 뭐 책 이런 것들, 곡식 이런 것들을 많이 약탈당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상처뿐인 승리라고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이 병인년에 있었던 양요, 프랑스의 침략은 양원수 장군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하면서 조선의 입장으로서는 그래,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왔다가 간 걸 보고 난 뒤에 흥선대원군은 그래, 싸울 만하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리고 난 뒤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번에는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신민년이거든요. 1871년이 신민년에 미국이 쳐들어와요. 그걸 바로 신미양요라고 하지요. 자, 요것도 미국 국기를 하나 그려줄까요? 상징적으로 그려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짜잔. 이렇게. 미국 국기 뭐 여러분들 대충 알죠? 그거 그냥 그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파랑색이고, 그리고 허연 별들이 이렇게 여기 있잖아, 그지? 이게 미국이지. 자, 미국 표정도 하나 그려주자고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미국 표정. 짜잔. 성격 더럽게 화났어. 자, 미국도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미국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통상하자. 프랑스랑 똑같아. 우리랑 통상해. 자, 한반도 지도를 하나 그려주죠. 조선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엔 좋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싫어! 우리가 왜? 이렇게 했겠죠. 자, 그렇다면 반응은 똑같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죠. 싫다고? 그럼 전쟁. 왠지 병인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역사가 흘러가죠. 신미양요, 병인양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인양요랑 마찬가지로 미국도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미군을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겠어요? 또 특히나 이 미군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여서 당시 조선 군인들이 함부로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했어요. 전력 차이가 엄청나게 컸단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나라 조선 군인들이 오합지졸로 싸우긴 했으나 정말 정신력으로 무장해서 싸우긴 싸웠어요. 병인양요 때는 그래도 그나마 막아냈는데 신미양요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승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어 나갔어요. 어제연 장군, 이 전투를 이끌었던 어제연 장군 등 조선군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광성보 등이 함락되고 피해가 막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조선이 크게 당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20일 뒤에 미국이 스스로 퇴각합니다.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당시에 이제 남북전쟁이 막 끝냈던 상태여가지고, 조선하고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신경을 분산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군인들이 싸웠는데, 힘은 없어. 뭐 전쟁통의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미약해. 그래서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에 미군이 조금 질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팔을 자르면 자신이 잘려진 팔을 들고서는 미군한테 휘둘렀고 칼을 들이대면 자신의 목을 들이대면서 나보고 나한테 죽이라고 날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록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협상을 하려고 얘기하면 협상조차 하지 않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에 미군들이 좀 질려가지고 다음에 다시 조선으로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퇴각을 합니다. 20여일 만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미국이 결국 물러갔으니까 흥선대원군은 그래 우리는 승리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엄청난 패배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물러간 뒤에 흥선대원군은 생각해요. 더 이상 서양 세력과 또 외세와 손을 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온 전국 강토에 이런 비석을 세웁니다. 이 비석이 뭐냐? 척화비예요. 이 척화비는 무엇이냐? 외세와 바깥에 있는 세력과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비석이었습니다. 외세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나라의 문을 더 꽁꽁 걸어 잠그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통상 수교하는 걸, 다른 나라와 이제 수교하고 같이 외교하고 하는 걸 거부한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한편으로 이렇게 외세와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밀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참에 다른 나라랑 통상을 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발전에 더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더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며느리였던 명성황후였어요. 명성황후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이잖아요. 그죠? 고종의 와이프인데, 고종의 아내인데, 자기 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었던 고종을 잘 꼬드겨서 흥선대원군을 내쫓고 남편인 고종과 자신, 명성황후가 조선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또 외세가 한번 침입을 해요. 이게 1875년 강화도 조약의 일입니다. 강화도 조약도 정리하죠.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은 누가 쳐들어온 거냐면 일본이 쳐들어온 겁니다. 일본.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참 굉장한 라이벌이죠.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일본의 표정도 하나 그려주죠. 자, 일본의 요구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상을 요구하는 거죠. 통상을 원하문이다. 그런데 이 일본이 통상을 요구할 때에 아주 지능적으로 했던 게 운요호라는 배를 보내거든요. 운요호라는 배를 보내요. 그래서 그 배가 오니까 조선에서 이제 포를 쏘고 이러면서 경고 사격을 했는데 그 운요 사건이라고 해요. 그 운요에 포를 쏴서 피해를 입힌 것을 빌미로 하여 일본이 조선한테 야, 니네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통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 하고 아주 엄청나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을 원한다고는 했지만 이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냐? 죽고 싶지 않으면 우리나라 일본한테 죽고 싶지 않으면 나라의 문을 열어라 이런 협박과 같았어요. 게다가 미국하고 프랑스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일본은 가깝잖아 조선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물자 조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쉬웠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의 조선 상황을 아까 얘기했듯이 한반도 지도를 하나 그려주죠.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표정이 자, 왜 상황이 달랐냐? 아까 얘기했듯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절대로 외교하지 않겠다. 절대로 나라의 문을 열지 않겠다고 했던 흥선대원군이 실각했습니다. 쫓겨났단 얘기예요.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그 자리에 아들인 고종과 며느리였던 명성황후가 이제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권력을 잡게 됩니다. 집권하면서 이참에 나라의 문을 여는 게 어떨까? 이참에 한번 개항하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참에 개항하는 게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일본을 물리칠 힘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어느 정도 개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개항을 합시다 하고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개항하겠다는 조약이에요. 그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강화도 조약인 거예요.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외국과 맺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어요.
근대적 조약이라고 한 건 무엇이냐면 옛날처럼 뭐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청나라가 우리한테 뭐 승인을 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외교 문서에 합의해서 제1항부터 뭐 2항, 3항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그 외교에 맞게 이제 같이 협상을 한 건데 이런 걸 근대적 조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한테 유리한, 당시 일본이 워낙 힘이 셌기 때문에 일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이 조약 이후에 계속 외국의 발목을 잡히면서 조선이 아주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항이 너무 늦었을 뿐더러 첫 번째 개항이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외세 침략과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요거는 사회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프랑스가 쳐들어온 뭐다? 병인양요. 확인해야 돼요. 자, 프랑스가 약탈한 문화재는 의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의궤는 왕의 결혼, 장례, 건축 등 주요 행사 모습이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인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임대 형식으로 반환을 받아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1년에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신미양요예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뭘 세웠어요? 척화비를 세우고 통상수교 정책을 강화했지만 아들이었던 고종과 며느리였던 명성황후가 이를 반대하면서 흥선대원군은 내쫓았고 1875년 일본의 운효 사건으로 비롯해서 이 일본이 조선의 군화물전에서 통상을 요구하고 결국은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개항합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의 의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 한계라는 건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조선은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과 근대적 조약을 맺으면서 세계 무대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외세 침략과 강화도 조약 정리했어요. 점점 이제 조선이 망해가면서 조금 어두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